안녕하세요. 음, 이번 시간에는 지금이 2023년도죠. 그래서 발성배전 건축전기 기술사의 기초서와 기본서 경영이란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는 네이버의 기술사엠 저희 카페고요. 어, 제가 제가 이제 카페장으로 있는 데인데요. 뭐 보시면은 뭐 심심찮게 볼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. 보시면 발성배전하고의 건축전기에서요, 이 기초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 공통으로 이 회로이론하고 전자기하고는요, 이 발성하고 건축전기에서 선생님들이 합격하실 때까지 이 이론들을 계속 정독하셔가지고 이 기초 이론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. 그다음에 기술사에서의 이 기초서의 개념은요, 기사 공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. 이 문제가 직접 나오면은 더 좋겠지만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요. 이 기술사 공부할 때의 이 기본 이론들하고요. 얘네들이 맞물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기초서를 공부하실 때 이 이론들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, 어디에 기술사 공부하면서 어디에 응용되고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 서브노트나 이런 데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. 예, 안 해주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. 학원에서 왜 설명을 안 해주냐면요. 이 회로연하고 전자기학이 어 저기 기사에서 다 마스터하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간도 이 이론들을 하기에는 강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. 그만큼 기술사 범위가 넓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터하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기초도는요, 발성 배전은요, 전기 기기가 더 중요합니다. 물론 건축 전기도 전기 기기가 중요합니다. 근데 우선순위가 틀려요. 그다음에 이 전기 기기는요,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. 옛날 책입니다. 그래서 지인들이나 아니면 옛날 공부하셨던 분들이 갖고 있으실 거예요. 만약에 이걸 구할 수 없으면요, 가장 그림 위주로 된 고등학교 전기 기기책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교보문고 그런 데 검색해 보셔가지고요. 어, 그다음에 이런 책들은요, 이렇게 알려드리면요, 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하실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발성 배전에는 발전기가 제일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변압기, 전동기, 전력 변환기기.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력 변환기기는 그렇게 중요 부위가 아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 발성 배전에서는요, 이 HVDC를 좀 공부하시려면 이 변환기기의 이 정류된 전력이라든가 그 등가이로를 파악하시려면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전기기기는요, 당연히 수변전이니까요. 변압기, 그다음에 부하, 그다음에 우리 부하의 전단에 쓰이는 이 인버터 이런 것 때문에 알아야 되고요. 옛날에는 전기기기에서 이 건축전기에 해당된 부분이 발전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, 그렇게. 근데 최근에 발전기 문제들이 건축전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거는 분산전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분산전원이 우리 발전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건축전기에서도 이 개통연계 기술 기준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게 되면요, 개통연계 기준이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 기본서는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성기령 교수님의 3권 성배전 발전 개통공학이죠. 이 중에서도 독보적인 책이 있습니다. 이 바로 개통공학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개통공학에 관련된 책들은요, 성기령 교수님의 개통공학밖에 책이 없어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개통공학도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넘어온 거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저기 책들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개통공학에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옛날에 한 5년, 10년 전만 해도요, 이 성배전 발전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, 너무 많이 거의 출제되다 보니까요. 지금은 이제 기본서긴 한데 그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건축전기에서는요, 이 기본서, 근데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이 기본서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서브노트 형식의 기본서라고 돼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 사건기술사님의 건축전기 설비기술사, 그다음에 예문사에서 나오는 신건축전기 설비,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책이고요. 이 외에도 뭐 마스터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이제 학원 강사분들이 트신 그런 기본서들이 좀 있는데
어떤 게 더 좋다,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요. 본인한테 맞는 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발성배전의 심화서는요. 뭐 은연중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준호 교수님의 상하권이 심화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책은요. 한 시대적으로 어, 지금 조금 옛날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공학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대학교에서 이미 이론이 다 정립된 학문이기 때문에요. 오래되고 뭐 최신 거고 상관없습니다. 그렇게 치면은 이 기본서가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이준호 교수님 상학원을 다 보진 않더라도 짠짠이 보셔야 됩니다. 발성배전 하시는 분들은. 그다음에 건축전기는요. 핸드북. 이 핸드북 같은 경우는요. 일본에서 넘어온 책이지만 이 발성배전하고 건축전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우리나라 초창기 기술사 저기 초창기가 아니고 한 2000년대 초반의 기술사 문제들은요. 거의 핸드북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상 이 핸드북을 많이 봤습니다. 그다음에 이 참고서는요. 용어 해설집은 보셔야 됩니다. 발성배전 하시는 분들은. 그다음에 이 용어 해설집은요. 면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. 아주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. 그다음에 용어 해설집에서 이제 발성배전 기술사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전력 품질, 전력 품질이 기본서고요. 기본으로 설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HDC, 그 다음에 디지털 보호 계정 이런 내용들은요 용어 해설집보다 더 잘 된 책들이 없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해설집에서는 이 전력 품질 IEEE 1259, 그 다음에 예, HVDC가 이 책 후반부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이 디지털 보호 계정 이런 것들이 용어 해설집보다 더 잘 된 책들이 없다. 그다음에 여러 기술사님들의 저서가 있습니다. 뭐 이국찬 기술사님, 그다음에 박건배 기술사님, 윤성만 기술사님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. 어 뭐죠? 본인한테 맞는 거를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참고서는. 그다음에 이 건축전개 참고서에서는요. 보호개전, 접지 등 여러 가지 그 파트별로 보호개전, 접지 아니면은 KC 이 파트별로 된 책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좀 하나 한두 개 본인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은요. 한두 개 사서 보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법 관련해서는요. 발성 배전은 개통 연계 기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는 뭐 건축전기도 마찬가지죠. 그다음에 신뢰도 기준,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은 봐야 되고요. 한전 규정이 바뀌면 봐야 되고 한전 교육 자료 뭐 KPX 뭐 이런데 여기 있죠. KPX 캡코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건축전기에서는 당연히 KC입니다. KC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. 그다음에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온 KCG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캐스코, 그다음에 대한전기협회 자료, 국가건설기준 이런 것들이 법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전기에서는 이 발성규정보다 법 관련된 내용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잡지는 약간 틀립니다. 이 건축전기는 기술인협회 잡지나 대한전기협회 잡지 이런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요. 그다음에 조명학회나 발성배전은요 대한전기학회가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발성배전은 약간 학회 느낌이고요. 건축은 약간 산학 이런 느낌입니다. 그다음 전력신문 좀 보셔야 되고 최근 동향 정부에서 발표하는 뭐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최근 동향 그다음에 KPX 캡코 이 KPX하고 전력거래소 하고요 이 한전 캡코 등에서 관련된 이런 잡지책들을 좀 보시는 게 동향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. 이 잡지하고 법은요 보실 때 이 더 많이 알고 계시면 좋지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본서나 심화서에 이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발상배전 건축전기 기술사의 기초서와 기본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 기초서는 사실상 공부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문데요.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근데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. 그렇지만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요, 대부분 다 싫어하십니다. 왜?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. 왜냐면요, 대다수 분들이 이 기숙사를 접근하실 때 이 기사 공부할 때처럼 우리 뭐 노량진 학원에서 기사 공부 다 했지 않습니까? 거기서 했던 것처럼
어떤 거를 딱 찍어줘 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하면은 어 기사 합격하듯이 합격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완전히 공부 방향이 틀립니다. 그래서 기초서를 굉장히 열심히 잘 보셔야 되고요. 중간중간.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숙사 공부하실 때 이 기초서를요,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. 책을 펴놓고 계속 보는 게 아니고요. 이 기본서나 심화서를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. 그때 이 기초서에 있는 부분들 짠짠히 찾아보시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.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다 보면요. 어차피 이 기초서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안 보게 되면은 기본서나 심화서 내용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. 그중에서도 이 기기를 보시려면요. 어쩔 수 없이 회로이론 전자기하학을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다음에 회로이론 전자기하학을 또 보다가 막히면은요. 이 전기 수학을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중학교 2학년, 3학년 수준의 전기 수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. 물론 발성배전은 이제 미분 방정식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요. 그게 이제 이게 현존하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많아요. 그다음에요. 개인적으로는 서브노트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. 서브노트는요.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. 참고. 서브노트도 저도 뭐 옛날에 공부할 때 한 1년가량 어떤 분의 서브노트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.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.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. 그래서 이 본인이 정리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합격하실 때까지 이 기본서, 심화서를 항상 곁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.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. 이 발성배전 제 공부할 때 일주일에 이 기본서 요거를 한 번을 요 세 권을 다 봤고요. 그다음에 이 심화서를 이틀에 걸쳐서 봤고요. 그다음에 주말에 용어 해설집을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.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. 그 과정들이. 근데 처음에는 뭐 세 개 이렇게 돌리는데 뭐 한 달, 그다음에 뭐 2주, 그다음에 1주. 요 기본서, 심화서, 참고서를요. 일주일 단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. 그러려면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그림하고 수식 위주로 발성 배전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요. 일종의 방향입니다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은데요. 짠짠히 보시면서 그다음에 좀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이 인터넷 공부하실 때는요. 요런 온라인 자료들이나 온라인 이런 것들을 어, 조금만 찾아보시고요. 많이 찾아보시면 안 돼요. 조금만 보시고요. 결국에는 이 책들로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요. 이 책들을 위주로 많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시간을 하루에 20분에서 30분으로 줄이시고요. 이 기본서하고 심화서, 책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보셔야지 합격하기가 수월해집니다. 네, 오늘은 발성배전 건축전기 기술사의 기초서와 기본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